전쟁에서 무화, 병력, 의료 지원 등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먹거리다. 따라서 전투 식량은 전쟁의 역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나라별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지만 일반적으로 전투 식량의 원조는 병조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 유럽의 제패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강대국들은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유럽 강대국에 비해 병력이 부족했던 나폴레옹은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식사 시간을 단축해야 했다. 이에 나폴레옹은 거액의 상금을 걸고 전투 식량의 적절한 식품 저장과 포장 방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파리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니콜라스 아베르는 조리한 식품이 저장 기간이 길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샴페인 병에다 조리한 당근과 양배추, 양파 등을 넣고 밀봉을 했다. 결국 나폴레옹의 현상 모집에 아베르의 병조림법이 채택됐고 곧바로 병조림 식품은 나폴레옹 군대에 보급된다. 병조림은 오랜 시간 음식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군장 무게도 감소시켰다. 나폴레옹군은 유럽군의 평균 분당 70에 2배 가까운 분당 122이동 속도를 자랑하며 영국을 제외한 각국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된다. 나폴레옹군의 병조림은 어떤 무기보다 위협적이었다. 빠른 기동력으로 신출귀몰하는 나폴레옹군의 비결이 병조림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영국은 과학협회와 기술인협회에 병조림보다 뛰어난 식품 보존법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런던의 기계공 출신인 피터 듀란드는 평소에 즐겨 마시던 홍차의 차 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주석 캔으로 통조림을 발명했고 1810년 통조림 제조에 관한 특허를 제출한다. 식품을 장기 저장하면서 휴대와 조리가 간편한 통조림은 이내 전투 식량 시장을 주름잡기 시작했다. 이후 통조림은 야전을 떠나 가정의 시작까지 당당히 오르게 되는데 가장 잘 알려진 통조림은 바로 햄 대체 통조림이다. 1937년 미국의 식품 가공 회사인 H사는 통조림을 만들고 난 후 부산물로 남는 엄청난 양의 돼지 어깨살 때문에 굴치를 앓았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그 돼지 어깨살을 다진 후 햄과 소금, 전분을 섞고 햄 통조림을 대체할 수 있는 통조림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햄 대체 통조림을 전투 식량으로 채택했고 급기야 연합군 모두에게도 공급한다.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신선한 고기를 공급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값싸고 풍부한 돼지 어깨살로 만든 통조림만은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했고 병사들은 이를 두고 특수군용 고기라고 불렀다. 햄 대체 통조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간인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떠오르면서 애국 음식이란 별명까지 얻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서 값싼 가격과 넘쳐나는 물량으로 영국과 미국 국민들의 식탁을 점령했고 양돈 산업의 부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애국 음식이었던 햄 대체 통조림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햄 대체 통조림이 탄생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 그 인기는 여전히 대단하다. 햄 대체 통조림은 미국에서 1초당 3.8캔이 소비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70억 캔 생산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비록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공급으로 인해 사람들이 결국 실증을 느끼면서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남기기도 했지만 햄 대체 통조림의 시작이 현대인들의 식탁을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진한 육수에 푸짐한 햄과 소시지, 얼큰한 양념장까지
한국 전쟁 직후 미군의 햄과 소시지를 찌개에 넣어 먹던 것에서 유래한 부대찌개는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다. 당시 미군 부대의 상징이자 서구 문화의 창구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통해 콜라와 양담배를 처음 알았고 심지어 팝송과 로큰롤까지 전해졌다. 또한 이곳에서 흘러나온 햄과 소시지를 한국식으로 찌개에 넣어 만든 부대찌개는 오래전 존슨 미국 대통령이 강간했을 때 존슨탕이라는 엉뚱한 이름을 얻기도 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국내 최초의 퓨전 요리로 인기 외식 메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전쟁 음식이 어떻게 세계에서 통할 수 있었을까? 이는 국내 외식 기업의 역사와 그 발전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외식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전쟁 음식인 부대찌개는 물론 그 외 다른 음식들도 브랜드화된 메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1987년 국내 종합 외식기업 N사 한식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 공장을 준공하고 한국 음식에 대한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를 이뤄내며 최초의 한식 프랜차이즈라는 신시장을 개척했고 1992년에는 국내 외식 문화 전성기를 이끌 메뉴로 다름 아닌 부대찌개를 선보여 대중적인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단순한 전쟁 음식으로만 여겨졌던 부대찌개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같은 부대찌개의 해외 성공은 M사의 인사 인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수백 개 가맹점에 통일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 IT 솔루션을 비롯해 안전 창업 솔루션, 시스템 솔루션, 이제 솔루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은 오래된 한식 기업의 이미지를 바꾸었고 나아가 이 경영혁신 솔루션은 부대찌개가 1초에 하나씩 팔릴 만큼 N사의 모든 브랜드의 시스템전에 담겨 있다. 또한 부대찌개는 2013년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식의 세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쟁의 아픔을 담고 있는 부대찌개는 한식 브랜드로 탄생한 것에 멈추지 않고 세계 외식 업계로 나아가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는 21세기 한식 세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쟁은 음식을 먹을 때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마저도 잃게 만든다. 그들이 남긴 음식도 우리에겐 성찬이었던 미군 부대의 고기가 그렇다. 하지만 이는 부대찌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잇고 당당히 우리들의 식탁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로 변신했다. 살기 위해 싸워야 했고 싸우기 위해 먹어야 했던 그 시절.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던 음식들이 세계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의 변신과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